가수 JK 김동욱이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시끄러워지니까 계정을 삭제했는데요. 자, 이 사람 별로 정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무색무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코로나 사태에 대해 마스크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날 것 같은 이 정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다. 다 각기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법인데 우리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들이 마치 전문가인 척 나서서 저런 사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정신 좀 차리자 이랬고요. 6월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김두관을 향해서 당신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말씀 가려서 하자라고 했고, 지난 14일에는 추하다 추해해서 CHOO, 즉 추미애를 의미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는데요. 자,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트위터를 삭제하고 비공개로 인스타를 전환했어요. 자, 이렇게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 대깨문들이 대체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문재인의 지킴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뜨면 여당 지도부도 발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이 홍위병처럼, 중국의 홍위병이 옛날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중국 문화혁명 때요, 모택동이 이 홍위병들, 젊은 청년들을 그야말로 이 자기 동료에게 이 권한이 뺏겨가던 부분을 다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수백만 명의 홍위병을 베이징으로 집결시켜 모택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했고 전국적으로 11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박해를 받고 처형을 당했고 모택동이 권력 장악의 도구로서 홍위병을 등장시켰습니다. 자, 서민 교수는 홍위병이 떠올라서 무섭다라고 어제 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요, 16세기, 17세기에 지금 영국 인구 650만 중에 3%를 죽이고 집권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멜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원병을 데리고 시민군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말살시키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했죠. 자기 편에만 공정하게 대하고 적은 어떤 계략을 써서 죽여도 무방한다. 그래서 자신의 투쟁만을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욕망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규제하고, 크롬웰은 무오류다 하고 광적이고 열성적으로 지지를 했지요. 그래서 청교도 원두당이라고 불리는 이 패거리는 중국의 홍위병이나 1960년대, 1930년대의 독일 히틀러 시대의 갈색 셔츠당과 비슷해서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자신의 눈에 청교도 교리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모든 행위나 물건을 신성모독이라고 단속하고 이 법적인 절차 없이요 파괴하고, 또 사제들, 종교 사제들한테도 린치를 가하고 처형도 해서 교회 내에 남아있던 모든 가톨릭 흔적이나 상징을 다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에 오래된 교회가 다 가톨릭 교회가 불타고 없어져가, 우리가 영화에 보면 뭐 다큐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폐허만 남아있죠. 그 이유가 이 무식한 이 크로멜의 원두당이라는 쫄병들에 의해 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홍위병들이 공자사당 같은 과거 중국 유산까지 다 태우고 파괴했는데, 그래서 홍위병을 사주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영국의 원두당을 배운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원두당의 행패를 저지하지 않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적 그리스도니까 자비가 필요 없다, 다 썰어버려라,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 무분별한, 그야말로 이 홍위병들의 이 충성으로, 원두당의 충성으로 크로멜 공화국의 종말이 다가온 겁니다. 그는 왕이 되라고 주변에서 다 권유를 했는데, 왕이 되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피를 흘렸나, 요렇게 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가서 지금 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청교도 공화국 이상이요, 크로멜이 죽은 지 2년도 안 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분서 경유를 통해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묻고 했지만, 진시 황제 죽고 나니까 1년도 안 돼서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형태들요, 민주당만 빼고 찍어라 해서 좌파 임미리 고대대 영규 교수가요, 경향신문 칼럼에 이걸 썼지요. 그거는 이 양반이 좌파라서 좌파를 비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 형태가 원래 자기들이 주장했던 촛불혁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지금 기소유예가 됐는데,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를 보고 내가 무죄인데 왜 기소유예라고 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요, 지금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60대 노인이 혼자 고독사하고, 또 라면 그 형제처럼 우리 사회의 복지에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엄청난 그 불이 나서 아직도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은 끝도 없는 지금 정쟁에 몰두하면서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마치 부족 정쟁하듯이 지금 패를 가리고 있어요. 감사원이 최근에 청와대가 자금 집행을 각종 청와대 위원회에서 잘못 집행했다,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송재호한테 400만원씩 1년 동안 5,200만원 줬다, 비상임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줘서는 안 된다, 그건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를 줬어야 되고 회의를 안 하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송재호는 국민성장위원회를 거쳐서 제주갑에서 총선에 당선되어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모키한테도 이 641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라는 간판 뒤에 편법으로 돈을 나눠 먹은 겁니다. 월 641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 등 내 직속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문정권 들어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위원회가 국민소통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 놓고 2018년 이후에 회의를 2번만 했고, 없애거나 형식적으로 운영을 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국가계약법 위반을 적발하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고, 노영민 비서실장한테도 주의를 줬습니다. 자, 감사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이런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 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조국 동생은요, 지금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사기 소송 등 나머지는 다 무죄라고 하고, 운동학원 시험지 유출한 것만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교사 채용 지원자에게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1억 4,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거는 무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교사 채용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조국과 정경심이가 이사를 지냈고, 그래서 이 조국 동생이 이 시험지도 빼낼 수 있었는데 채용과 관계없고, 그리고 채용으로 뇌물을 받아도 그거는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국 동생을 도운 브로커는 돈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1년 6개월을 형을 받았어요. 돈 심부름한 사람이 1년 6개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1년, 그리고 사기 소송을 내어서 학교 재산을 지 것처럼 115억이라고 갖고 간 부분도 지금 죄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홍걸이나 윤미향이 이상직이, 또 이전에 비례대표로 지금 무리를 빌었던 양정숙이 부동산 투기, 이런 사람을 징계하는 척 쇼를 하지만 핵심은 이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홍걸도 의원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하고 양정숙도 유지하고 사실상 민주당에 편들고 있으니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없는 거죠. 자, 윤미향이가 저렇게 난리를 쳐도 윤미향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이 의원직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당직 사퇴, 당원권 정지라고 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직은요, 이스타항공 지가 만들어 놓고 8개월 임금 체불하고 600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지재산은 다 빼갖고 챙겨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가족 봐준 대가다,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문은 이 자신들의 이 문파, 대깨문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파, 문재인한테 피해를 주면 민주당도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 이때 문파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한 50대 여성을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어요. 틈틈이 시간 쪼개 하루 80건의 트윗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추미애다라는 해시태그가 46만에 도달했는데 이 여론을 이끈 거는 원 작성자 48명이 하고, 자, 공유를 포함해서 총 작성자 175명이 46만 8천 개의 지금 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민주당 주변에 쫙 포진해서 저걸 장악해가지고 장난을 치는 한 앞으로 저 당이 대중과는 점점 괴리가 되고, 또 이 배경에는 문재인이 자신의 보호막으로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구가 대부분이 무력화되고, 요즘 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아들을 놓고 벌이는 행태가 지금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비판하는 자를 제가로 들고, 그리고 홍위병처럼 이 문파들을 풀어가지고 깔고 이러면서 결국은 벌어지는 이 사태는 결국 이 대한민국을 나중에 다 갈아 마시고 말아 먹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하는데 문이 물러간 이후에 나는 문파다라고 자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이 쥐구멍으로 다 바퀴벌레처럼 숨어버릴 거라고 봅니다. 왜? 저들이 한 잘못을 저들이 나중에 그걸 갖다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명계남 씨가 이름을 바꾸어 갖고요, 봉화마을 가서 여전히 그 동네에서 살고 연극극단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명계남을 보면서 이 아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망한 뒤에 노빠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묵묵히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중앙정치무대에 와서 설치지도 않고 그냥 그쪽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조금은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빠는 문파에 비해서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 문파 이들은 아마 앞으로 2년 안에
바퀴벌레처럼 그야말로 다 숨어버리고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기가 문파했다라는 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장애 요인이 될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게 될지, 그걸 부끄러워할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합니다. 자, 이 나라가요, 그야말로 지금 독재자 앞에 돌격대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